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자, 지금 한미 관계 지금 이게 심상찮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사람들이 지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미국의 화를 계속 돋구고 있고 또 이 미국의 어떤 이 불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 나가게 만들고 있다가 결국에 이번에 이 정동영의 그 화근 이 입이 화근이 돼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다 드러난 겁니다.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들이 수면 밖으로 드러난 건데, 자 일단 보도된 것들 중심으로 몇 개 좀 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 저때 이제 무슨 일화가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실 텐데. 저렇게 만나기 바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다가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지금 막 종교인들 막 목사들 막 탄압하고 반대파들 막 숙청하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숙청 뭐 이런 말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 트럼프 앞에 딱 가서 자기 목덜미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 자기가 부산에 가가지고 찔렸잖아요. 테러, 피습당했던 거를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총 맞을 뻔했던 그 순간을 서로 이제 이렇게 꺼내면서 동병상련 이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친밀감, 자신에 대한 호감, 관심 이런 거를 끌어올리려고 이재명이 이렇게 목덜미를 이렇게 내 보이면서 자신의 이 흉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이게 무슨 상처냐고 하면서 저 회담이 그래도 예상보다는 이재명이 잘 트럼프의 어떤 이런 그 환심을 그래도 좀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데 그뿐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자 지금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경고 쌓일 대로 쌓여서 이게 다 결국에는 다 이렇게 표면 밖으로 수면 밖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근데도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기자들 만나서 미국이 반발하는데도 그게 무슨 기밀이라고 그래. 문제될 거 없어. 응?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 뭐 한미 양국 이 갈등 뭐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 경위를 내가 한번 살펴보겠어. 이거 문제야. 정부 관계자 대체 누구지? 정 장관이 잘못된 전제 위에서 과도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 하면서 감쌌습니다. 그리고 정동영은 한미 관계가 악화된 게 아니다.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 충분히 설명했고 객관적 증거 있다. 더 문제되지 않을 거다 이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대체. 지금 미국이 태세 전환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요. 뭐냐면 이제 우리 언론들이 이 미국 정부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외교적 대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피셜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해줄 수 없다. 원래 이거예요, 이건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저 중앙일보 특파원한테 달라진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비공개 채널을 통해 공유된 민감한 미국 정보를 모든 파트너들이 철저하게 보호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가 제공한 민감한 정보 철저히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 기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한미 관계가 안보, 경제 뭐 모든 전방위적으로 지금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외통위 현안 질의도 원래 정동영 상대로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하고 정동영이 다 불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회들을 결국 못했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정동영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자 대변인님, 지금 결국에는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고, 저건 탄핵감이지만 일단은 해임 추진부터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국가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져왔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죠. 작년 9월에 이미 한번 사고를 쳤었습니다. 9월? 작년 그랬나요? 9월에 어떤 사고를 쳤냐면 정동영 장관이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농축 우라늄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우리나라와 네. 미국은 공식 입장이 뭐였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90%의 고농축 우라늄은 상당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쭉 얘기해 왔는데 네. 작년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합니다. 바로 2,000kg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깜짝 놀랐고 그때 미국도 주한 대사관에서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다가 항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야, 우리가 그 준 정보를 그렇게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논의도 없이 또는 허가도 받지 않고 그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하면 되느냐. 우리가 알고는 있어도 전략적 차원에서 아는 것도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것도 아는 걸로 해야 된다. 이게 안보 정보전의 핵심인데 네.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여기서 수많은 미군들 와서 네. 많은 이제 전략 정보 자산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국을 도와주고 북한의 동향을 파악해서 왜 정보를 공유하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항의를 했던 거죠. 그때 그냥 넘어갔었어요. 근데 미국이 두 번째 이제 실수가 나오니까는 두 번째 실수라고 안 본 거죠. 정동영 장관이 의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고급 정보를 북한에다가 알려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것도 보면 이제 구성시에 핵, 네. 핵 시설이 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알고 있다고 해서 알려준 건데 사실은 정동영 장관을 뭐라 얘기하면은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부터 각종 세계에 있는 연구 보고서에 나왔던 얘기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연구 보고서를 캡처해서 공개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했던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여기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총괄하는 빅터 최 석자 교수죠. 네. 석자죠. 그분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반박을 합니다. 아니 내가 한국 안보에 대한 모든 연구소를 총괄 지휘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 보고서 만든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영이 얘기했던 것이 거짓말이고 이거는 미국이 공유해준 정보 자산 그거를 정동영이 흘린 거구나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는 미국 입장을 바꾼 거죠. 한국에서 저렇게 이게 화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이걸 계속 NCND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동영 장관이 정말 해외에 있는 다른 보고서 보고 저 얘기했구나라고 국민들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한 전략적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세이프 가드를 지켜라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상 공유해 준 거고 그 공유한 정보를 정동영이 흘렸다. 우리랑 협의 없이 그렇게 미국의 공식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정동영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전제부터가 다 틀려먹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 뉴스는요. 굉장히 반역행위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가짜뉴스 철퇴하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었어요. 근데 네.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본인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어요. 정동영 장관의 한 말의 근거가 허위잖아요. 그게 좀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말을 본인이 거둬들이거나 정정하거나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꾹 다무고 있어. 본인이 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한 반역행위라는 그 말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식 입장을 내가지고 내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서 정동영 장관을 감쌌다라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거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더 커지면서 미국 외교부에서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정동영 장관의 저 고의적으로 의심되는 정보 유출을 감싸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확인해 줘야지 라고 미국이 나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도 미국과 한미 동맹관계가 얼마나 끈끈합니까? 이번에 장동영 대표가 직접 미국 가서 네. 확인까지 하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 지금 이재명이 한미 관계를 파탄내고 있고 친북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너희한테 우리 국민의힘이 있어. 우리가 보수정당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곧 다시 정권을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하면서 한라인 채널을 만들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미국의 결정에 우리가 호응한다.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기 위해서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해임 건의안을 내는 그런 당론을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제대로 꼭지가 돌 것 같은 게 이재명이나 정동영이나 거짓말로 정치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국민 상대로. 네네. 그래서 정치인들이니까 정치질하는 거는 뭐 그냥 보는 거지만 특히 이런 이 안보 관련된 이 기밀, 정보 관련된 거에서 저렇게 거짓말로 저렇게 자꾸 해명하고 하는 거를 더는 못 보겠으니까 나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방금 전에 네. 보보 F6
네. S님이 정동영이 간첩질을 하는 거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저렇게 볼만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 만났을 때 다리 위에서 뭐 줬습니까? USB 줬어요. 그렇죠. 그 USB에 뭐가 들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면서 과연 뭘 줬을까? 원전 관련된 걸 줬을까? 아니면 무기 관련된 설계 도면을 줬을까? 등등 엄청나게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엄청난 양의 정보를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정보에 상당한 출처가 아마도 미국이 공유한 정보가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미국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통일부 장관이 지난번에 아까 농축 우라늄 2,000kg 그 공개했죠. 이번에 또 구성시에 핵 시설이 있다는 것도 공개했죠.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계속 한국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보를 내면은 공유를 하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북한과 공유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보 매일 100장이 넘는 그런 대북 정보를 공유했다는데 그거를 지금 중단한 지가 열흘이 넘습니다. 앞으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동영을 뺄 때까지. 정동영 경질하고 정동영 나갈 때까지 안 주겠다. 그런 단호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거고요. 정보 이거 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북 정보 안 주는 게 희한하게 좌파 정부에 유독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이번에 또 이재명 정부 때. 그리고 물론 이제 이명박 때 잠깐 있었는데 그건 되게 짧은 기간이고요. 그렇게 아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정부였는데 이 좌파 정부 때 최고로 길었을 때는 1년 동안 미국이 정보를 공유 안 한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유독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때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정보를 공유하면 그게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의심을 하기 때문이에요. 야, 근데 그걸 어떻게 정동영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해명할 때, 뭐 이랬던 적이 전에도 몇 번 있었어. 뭐 별 문제 아니고 곧 해결될 거야. 어떻게 이렇게 또 해명을 해? 그러니까 뻔뻔한 거지. 와,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게 안보 부분, 특히 이 대북 정보 공유하는 거 에서만 한미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경제, 관세, 그 교역 문제도 있고 핵 잠수함부터 해서 쿠팡 문제까지도 지금 미국이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해서 지금 모두가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지켜만 보지 않겠다. 네.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번 장동현 대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정부가 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반미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느냐. 그 뜻을 물어보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기본 이제 시각이 그냥 이재명 정권을 신뢰할 수가 없다. 우리가 괜히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미군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까지 생각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우리가 한국한테 페이버를 줄 이유가 없다. 브라질처럼 보복 관세를 왕창 매기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안보 정보에 대한 유출이 생기니까는 어떻게 얘기하냐. 공화당에 있는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해서 쿠팡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다. 중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테무라든가 이런 것들 알리 이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친화적으로 하고 페이버를 많이 주는데 이상하게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표적 수사를 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다. 미국을 겨냥해서 뭔가 중국의 어떤 이익을 더 가져다 주려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영업하는 거를 뭐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죠? 중국 기업이 가져갈 수밖에 없죠. 지금 알리라든가 테무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해 있고 뭐 온갖 제품들이 얼마나 싸게 팔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미국 기업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고 제약을 하고 규제를 강하면 그 반사이익은 중국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건 중국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국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정동영은 기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엄연히 지난달부터 항의하고 있었다는 건데 물밑에서. 근데 지금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도 이거 기밀이 아니라고 지들이 결론 내리고 만약에 미국이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대응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 나오는 거니까. 적반하장이지. 그 대응을 하면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경제력이 미국보다 큽니까? 군사력이 미국보다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미 관계 70년 넘는 한미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한테 많은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덕분에 북한과의 안보에 있어서 철저한 우리가 대응이 되건 또는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그 몇 배로 도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덕분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경제에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없이 미군이 없이 우리 스스로 완전 100% 자력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관계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나라 상당한 많은 예산이 국방비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누구랑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걸 상당히 아끼고 있는 거죠.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아끼고 있는 거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죠. 북한 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압도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10몇 발, 뭐 10몇 발, 20몇 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한 발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핵무기는 비례칭 무기이기 때문에 저쪽에 상대국가 한 발을 가지든 100발을 가지는 건 중요하잖아요. 단 한 발만 가지고 있어도 여기는 완패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도 안 가지고 있지만 미국 덕분에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뭘 할 수 있죠? 경제 개발에 인력을 쏟아붓고 그렇죠. 예산을 쏟아붓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쭉 이어왔기 때문에 세계 10대 경제대국, 8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등 돌리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자멸을 꾀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노떼 5724님이 채팅방에서 네. 기밀 준 국가가 기밀을 하는데 사기질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이죠, 저게.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정동영 왜 저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 보도된 것들도 그렇고 뭐 이제 사석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정동영이 또 대권 노리니까 또 저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그건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끔찍한 얘기인데 네. 그런 시나리오가 왜 그러는 거예요, 돌더라고요. 정동영? 그러니까 네. 그 분석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정동영이 이제 좌파 강성 지지층들 지금 네. 이재명한테 유이재명에 쏠려 있는 거 그게 네. 언젠가는 지금 1년 정도 이제 임기가 지금 시작됐는데 임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5년 어쨌든 가기 전에는 어디로 가야 돼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게 어디로 갈 것이냐. 차기 이재명 뒤를 이을 그 대권 주자한테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정청래한테 갈 것이냐. 김민석한테 갈 것이냐. 손은길이냐. 아니면 정동영이냐. 정동영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상당한 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정치권 대비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정동영 장관. 옛날 열린우리당 의장이었죠. 그때 팬클럽 회장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의 정치에 데뷔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까지 된 거거든요. 네. 어쨌든 정동영은 그런 이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강성 지지층, 좌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그리고 개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은 다음 대권 구도는 내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정말 끔찍하네. 네, 정말 끔찍하네. 정말 그런 이유라면, 저 정동영 저 사람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다들 해석들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또 그게 일리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네. 이제 김어준이 어떻게 하느냐, 진짜 그걸 잘 봐야 돼요. 김어준이 정동영을 띄워주고 불러주고 정동영 커버 쳐주고 네. 이제 그러한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네. 지금은 아마 당장은 안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정청래한테 힘을 몰아줘가지고 전당대회 때 정청래가 당대표 연임한 거 이거에만 올인하고 있지만 길게 보면은 당대표 만들어주면서 대권 주자는 정동영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주자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 풍향계를 보려고 그러면은 김어준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아주 강한 발언을 냈어요. 이제부터 해당 행위자는 후보자 자격 박탈 이 경고를 했다. 지금 지선이 41일 앞으로 남았고 민주당 후보하고 싸워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언론들은 또 저렇게 또 제목을 달아요. 당대표 비판하면 해당 행위? 그러니까 당대표 비판 못하게 하려고 입틀막 하는 거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 겨냥했다기보다는 이런 사람 아닐까요? 진종호? 장동혁의 징계 경고에도 진종호는 부산 가서 한동훈 돕겠다. 진종호 같은 사람 징계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지금 아까 좀 네. 전에 보여준 뉴스 있지 않습니까? 제목 네. 보면은 당 대표 비판하면 해당 행위 이거는요 제목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한 거는 저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지위가 뭡니까? 당 대표입니다. 네.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지방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총사령관 역할이에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나를 비판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뭐 직결해가지고 뭐 징계준다 그런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당 대표 자격이 없는 거죠. 네. 본인의 의무와 임무는 전체 선거판에서 유리하게 이끌어서 승리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판에서 우리 당 후보가 나왔는데 우리 당 후보를 떨어뜨리겠다고 나온 무소속 후보를 도와주는 사람 그게 우리 당 의원이든 뭐 아니면 원외인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싸울 상대를 명확하게 봐라. 지금 지방선거잖아요. 그 지방선거 경쟁은 누굽니까? 민주당인 거죠. 집권 여당이 민주당인 건데 그 민주당과 싸우지 않고 당내에 총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놔둘 수 없다. 그리고 당 소속으로 공천받은 후보가 나왔는데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당 인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제가 오늘 방송에 나갔는데 민주당 패널도 여기에 대해서는요. 자기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소속 정당 의원이 어떤 무소속 후보가 나왔는데 그 무소속 후보를 돕겠다 그러면 민주당도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다. 즉시 윤리 회부해가지고 당원권 정지시키든지 아니면 제명을 시키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쟁하는데요. 여기는 우리 군 병사가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병사한테 총구를 돌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병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즉결 처분을 합니다. 그런 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어떻게 무공천을 주장을 하질 않나. 그리고 심지어 자기 당 후보 그 공천될 자기 당 후보를 도울 준비를 하지 않고 저 당 밖에 있는 사람을 돕겠다고 저기 부산 가서 한동훈 돕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 뭡니까? 아니 저럴 거면 당을 나가든가. 그러니까 진종호 의원이 네. 본인은 이제 거주지로 옮겨가지고 돕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아주 강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라고 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지시를 했죠. 네.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합니다. 뜻은 고마운데 내려오지 마라. 라고 이제 메시지를 내요. 그러니까 진종호한테 내려오지 마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종호 의원이 한동훈한테 살려주세요. 저 내려가면 잘릴 것 같아요. 제명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진종호가 그냥 안 내려간다고 내려간 거 취소합니다라고 말하기 참 머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한동훈이 먼저 내려오지 마. 나 필요 없어. 나 내 혼자 할래. 라고 해서 진종호 의원이 안 내려오는 그런 이제 명분을 만들어서 진종호 의원을 좀 징계 회부 안 되고 구해주려고 그렇게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개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한동훈도 그렇고 진작에 당을 나가서 정치를 했어야지 된다라고 저는 이미 보거든요. 이미 그 타이밍은 12번도 지났어요. 그리고 저렇게 할 거면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고요. 지금 보면 진종호 부산 가서 한동훈 돌 것이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렇게 못 할 거예요. 진짜 저렇게 하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이거 그냥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당이라는 게 공식 조직이잖아요. 네. 저렇게 해당 행위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당의 기관과 당원 당규를 무시하는 건데 그거를 네. 당에서 봐줬다? 그러면요. 그 당은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앞으로 모든 당원들이 자기 멋대로 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당원 당규 지키지 않고 당 지도부의 결정도 우습게 보고 뭐 뒤집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요 징계를 하게 될 거고 아마 그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렇게 계속 할 것 같으면 저는 아주 손쉬운 방법 알려드릴게. 그냥 창당을 하세요. 장당. 아니 이준석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 이준석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또 안 하려고 그러잖아. 왜? 나가면 망한다고 알거든.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버텨가지고 이번 선거 어떻게든 흔들어가지고 당 장동혁 대표를 밀어내고 자기들 찾아서 돌아오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아주 뭐 박민식 의원이 이 얘기했더라고요. 뭐 기생 정치라고 얘기했다 그러는데 거머리처럼 기생 정치라는 행태가 지금 한동훈 쪽 개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대구 기웃거리던 정치 기생 이렇게 그렇죠. 세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서울도 기웃거렸었죠.
기웃거리 썼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부산에 갔죠.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험지를 안 가요. 본인은 박민식 장관한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에 박민식 그때 후보를 부산에 나가겠다니까 부산 말고 영등포 말고 강서 이렇게 해서 험지로 본인이 보냈었어요. 자기가 안 나갈 때는요, 다른 의원들 마음대로 무슨 장기판에 말로 옮기듯이 험지로 나가 이렇게 해놓고 본인은 험지 좀 나갑니까? 진짜 험지에 나가려면 인천 계양을에 나가야죠. 근데 거기 안 나가잖아요. 본인은 애매모호한 데 나가서 거기서 요행을 바라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거기는 왜 갔습니까? 부산이 친한계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요. 거기가 정영훈 의원이라든가 정성국 의원도 네. 있고 그다음에 조경태도 있고 그다음에 서병수 당협위원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조직들한테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산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유리한 곳, 따뜻한 곳 찾아가면서 본인이 옛날 대표한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은 험지에 막 아무 때나 밀어넣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것도 위선이고 이것도 이율 배반적인 태도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막 한동훈 전 대표를 막 너무 막 싫어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한동훈도 그렇고 한동훈 주변 그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번에 박민식 대하는 거를 보니까 와 저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 지금 박민식 지금 후보에. 뛰고 있어요. 지금 네네. 저 부산 북구갑에서 네. 공천 받아서 하려고. 근데 박민식을 약체 후보로 만들어 갖고 단일화 당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약체 후보인 것처럼 계속 고춧가루 뿌리고 왜 저길 나가냐부터 해가지고 뭐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한동훈은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민식한테. 그렇죠.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장 시절에 죽을 대로 나가라고 막 사주로 등 떠밀었던 보냈지. 사람 밀어넣었지. 아니야, 네네. 그죠? 네. 야.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기 보면은 박민식 이제 후보가 친입자들한테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시나리오 중에서 한 가지 떠도는 게 뭐냐면 박민식과 한동훈가 나중에 단일화를 해가지고 하정우랑 붙지 않겠느냐 그런 시나리오를 친한계에서 많이 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저 안 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얘기인데 네. 무소속인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107석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에 공천받은 후보를 자기 쪽으로 포섭을 해가지고 주저앉히고 나와 하정우와의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저런 황당한 시나리오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퍼뜨린 것이 굉장히 저는 악의지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가 공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제 뉴스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공동 성명을 낼 거다라면서 한국일보에서 단독 기사 냈어요. 완전 오보였죠. 뭐라고 냈냐? 부울경에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한동훈과 함께 가자, 한동훈과 연대하자는 그런 성명서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그날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전부 다 각 캠프에서 아니다. 그런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라고 세 군데서 동시에 부인하는 성명을 냈어요. 야. 이게 왜 나오겠느냐? 울산에서 뭐 취재해서 보도 네. 나왔다 그러는데 울산에 있는 친한계 누군가가 기자한테 슬쩍 흘려주면서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야 이제 불경에서 한동훈과 같이 가자고 연대한 성명서를 낼 거야. 기사 믿어도 돼라고 했을 거고 그러면 딴 데 확인해봐야 돼요? 기자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급비리라서 딴 데 물어보면 거기서 확인 안 해줄 걸 이렇게 말을 하고 딴 데 확인 못하게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기자는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자신 있게 기사 썼는데 그게 완전히 정말 창피한 그런 가짜 뉴스가 돼버린 거죠. 완전 오보가 난 거죠.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그러니까 그런 그 공작, 모사 이런 거를 아니 검사했던 사람인데 한동훈도 그렇고 참 왜 그럴까? 참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한동훈의 에너미가 장해찬이잖아요. 네. 근데 장해찬은 법무장관 시절 한동훈한테 자기 여론 좀 이렇게 띄우는 여론 좀 해달라고 부탁받았다는 걸 자신 있게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장해찬은 예. 자기가 그런 거 받았기 때문에 네. 한동훈 나 못 건드려 나 이거 다 까버릴 수 있어. 이래갖고 엄청 제가 웃었던 기억이 자기 나는데. 고발해달라고 한동훈한테 공식 얘기했는데 절대 고발 안 해요. 그게 뭡니까? 장해찬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 받았던 부탁받은 게 있다는 부탁받은 거잖아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진술하게 되면요. 한동훈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장해찬 절대 고발 안 하죠.
근데 얼마나 고발 잘합니까? 평상시에는 기사 관련된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보도자료 관련 시비 걸었던 기자들 관련해서 고발 고소 많이 했어요. 근데 장해찬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고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쪽 네. 그 사람한테 장해찬이 그런 부탁을 막 받고 또 그 전에 법무장관 할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 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소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두 사람이 악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까지는 좋았었죠. 그러니까 네. 크게 다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네네. 주고받은 게. 네네. 그러니까 야 아니 그래서 일단 지금 뭐 국민의힘 부산 북구각 공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유 그건 두말할 아니 것도 이게 없죠.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고 단일화는요 국민의힘 후보한테 단일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후보한테 단일화를 얘기를 하고 그걸 진지하게 보도에서 이제 써서 보도하는 네. 그 언론사는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일어나지 않을 그런 것을 가정을 해가지고 기사를 내는 언론사는 모르겠어요. 친한계한테 무슨 포섭당한 언론인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를 자꾸 만들었으면 오히려 그 언론사의 신뢰만 떨어질 거다 저는 그런 봅니다. 네. 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지금 이제 대구시장 나가지 않겠다, 무소속 출마 안 하겠다, 법원 판단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는 게 정치권에서는 관심 갖는 게 그러면 이진숙 한 명 남았는데 이진숙 지금 그럼 무소속 출마 강행할까? 단일화로 가는 건가? 그게 아니라 보궐로 나가는 건가? 하면서 지금 이제 촉각이 저렇게 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이제 주호영 의원도 저렇게 입장 냈는데. 오히려 이제 주호영 이제 후보가 저렇게 불출마 선언을 한 게요. 네. 저는 이진숙 후보한테는 좋은 명분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주호영 후보가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은 이진숙 후보와 단일화 거의 협의 다 됐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요? 주호영 의원이? 주호영 의원이.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의 멘트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주호영 후보는 애가 다른 거야. 네. 그리고 이진숙 후보한테 그 제안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들은 것 같고 이진숙 후보는. 근데 네. 이게 왜 오늘 하루 만에 바뀌어가지고 불출마 선언했느냐. 이진숙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주호영 후보가 저걸 공개해서 기사화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도 맞다. 라고만 얘기했어도 주호영 후보는 아마 다른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진숙 후보가 아니면 기자 전화 왔을 때 확인 전화 왔을 거 아니에요? 부인을 했거나 아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후보가 하루 만에 이게 허망하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무슨 이제 언론 플레이라고 무슨 플랜 A, B, C, D 뭐 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도저히 성사될 수 없는 나의 허망한 꿈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만약 여기서 본인이 이제 불출마하지 않고 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 정치 인생은요 홍준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 보수계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근데 네. 본인도 명예를 지키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정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향해서 좀 싸워주길 바랍니다. 민주당에 싸울 때는 조용히 있다가 우리 당 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자기 공천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만 목에 핏대 세우는 모습 이제 더 이상 좀 자제해 주시고 제대로 적을 식별하고 싸워주길 바란다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진숙을 빨리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진숙 어떻게 후보, 보세요? 이진숙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대구에서 경선 후보가 네.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대구에서 보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장동혁 대표와 상당히 얘기가 됐었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때 제안을 이제 했던 게 우리 과방위에 들어와서 원내에 싸워달라. 네. 지금 이진숙 후보만큼 과방위에서 활약이 좋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최민희 후보가 지금 과방위에서 재밌겠다, 들어가면. 과방위에서 굉장히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김현 상대로 딱 눈 부릅뜨고 그렇죠. 버티고 있으면 그렇죠. 재밌겠어. 그 만행을 네. 저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포는 이진숙 후보밖에 없다고 좀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직접 메시지를 낸 거죠. 다른 언론을 통해서 뭐 또는 사람을 통해서 스릴 쿠션으로 간 게 아니라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수긍을 하고 굉장히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당장은 아직 다음 주에 이제 대구시장 후보가 결정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가 며칠 남은 상황에서 나 그러면 이제 대구시장 안 뛰고 그냥 있을래 하면 어디 가서 뭘 할 거예요.
근데 전략적으로 이준석 후보는요.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선거운동을 하고 언론에 노출되고 메시지를 내는 그런 행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략적으로 보궐선거에 나가려면 대구에서 나가게 될 건데 선거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자기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보궐선거에 나가겠다 얘기를 하지 않는 거다. 네. 하지만 다음 주에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되면 그 직으로 보궐선거 출마를 뜻을 바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선당 후사 이걸 아마 제대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난립으로 김부겸이 어부지리로 그냥 낼름 먹는 그런 그 후보 난립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순리대로 풀려 나갈 거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예, 예. 네. 서정욱 선배가 이제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는 삼자 구도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어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거는 이재수 후보가 대구시장 나왔을 때 얘기한 건데 이제 그럴 가능성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네. 삼자 구도가 되면요. 김부겸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컨대 네. 그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왜냐하면 이재수 후보가 가진 지지율이 두 자리라니까 두 자리? 한 자리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자리고 상당히 높은 두 자리이기 때문에 이재수 후보는 무조건 빠져주고 1대1 구도를 만들어줘야지 이재수 후보도 명예도 살고 또 국민의힘도 사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이재수 후보가 3자 구도를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가 딱 되셨죠? 장동혁 대표가 오늘 해당 행위하면은 뭐 후보든 뭐든 가차 없이 날린다라고 얘기를 세게 한 게 뭐 언론에서는 김진태 강원지사 발언 바로 다음 날 나와가지고 그 김진태 아니, 포함해서 김진태 지사 겪는 거다 했는데 아니. 관련 없는 얘기잖아. 네, 전혀 그죠? 전혀. 예. 여러분께 분명히 네. 예를 들어서 진종호 같은 사람을 그렇죠. 겨냥한 거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진종호 같은 게 아니라 진종호를 딱 겨냥해서 한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진종호를 겨냥해서 한 말이야. 네. 아니 비례가 네. 야 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탈당하고 나가서 해. 이제 이 말은 근데 본인이 또 겁나는 거야. 탈당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 나가게 있는 거죠. 어쨌든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한다 그러면 그걸 방기했을 경우에 제2, 제3의 진종호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초기에 제압을 해서 딱 막는 수밖에 없죠. 그건 당 대표에서 당연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가 당내 공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잡음을 내고 있죠. 그리고 뭐 무공천 한동훈을 위해서 무공천해야 된다라는 소리까지도 하고 심지어 집구에서 내려가서 돕겠다는 생각까지 있으니까 그런 세력을 딱 겨냥해서 박살 낸다, 가만 안 있는다 이제 이런 사인이다. 오세훈 시장한테도 약간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뭐냐면 뭐 국민에게 뭐 후보자들에게 짐이 되는 거 아니냐. 장도 대표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했었어요. 네. 그 얘기가 지금 그 말 딱 한마디로 우리가 뭐 공적 취소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발언의 수위라든가 발언 반복되는 거 이런 걸 봐서 좀 쌓였다.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물론 5월 15일까지라는 데드라인이 있어요. 네. 5월 15일 이후에는 후보 교체가 안 되고 무공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박상수 변호사가 뭐 친한 게죠. 그 사람은 5월 15일까지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5월 15일 이후에는 예를 들면 진종호가 내려가서 한동훈을 도와도 당에서 예를 들면 뭐 그 진지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네. 엄청난 역풍이 불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를 진정호 후보는 의원은 반드시 지게 될 거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사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제사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